세계 최고 권위의 하버드 교수가 20년간의 연구 끝에 전 세계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그의 폭탄 선언에 국제학술대회장은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인류의 운명이 달린 마지막 생존 경쟁 속에서 한국인들에게만 발견된 특별한 DNA의 비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의 웅장한 컨벤션 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자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형형색색의 국가 깃발들이 입구를 장식하고 학술지와 연구 자료들이 로비에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었죠. 저는 하버드 대학교 인류학과에서 문화와 생존 전략을 연구해온 니콜라스 패터슨 교수입니다. 전 세계 극한 환경과 다양한 문화를 20여 년간 연구해온 저에게 오늘의 발표는 학문적 여정의 정점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설렘과 긴장감이 공존했죠. 수많은 현장 연구와 데이터 분석,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탐구가 오늘의 발표로 결실을 맺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자 청중들의 기대 어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서구 중심 학계에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강단에 선 제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비치는 것을 확인하며 자신감을 다졌습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생존 민족이며 그들은 자기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 첫 문장에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고 학계의 권위 있는 인사들은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수십 년간 서구 중심적 시각에 길들여진 그들에게 이런 주장은 도전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한글 자료와 K-팝 통계, 그리고 극한 기후 데이터가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20여 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독자적인 한국스러움으로 세계를 사로잡았는지 오늘 여러분께 증명하겠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려왔죠. 동료 학자들의 눈빛에서 의구심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냉철한 학자로서의 논리와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겼습니다. 수년간의 현장 연구에서 체득한 확신이 자신감으로 표현된 것이었죠. 청중들은 의아한 표정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발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인류가 우주로 이주한다면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정착할 민족은 바로 한국일 것입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어 한국만의 강인함과 집단주의, 그리고 장인 정신의 결합이 인류 생존의 열쇠라고 덧붙였죠. 첨단 데이터 시각화 자료가 스크린에 펼쳐지며 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장내는 더욱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동료 학자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대다수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저는 그들의 의문이 이해되었죠. 레이저 포인터로 다음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어떻게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영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수집한 ERA5 기후 데이터는 한국이 얼마나 극단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청중의 집중된 시선 속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고 화면에는 한반도의 위성 기후 지도와 함께 ERA5 기후 데이터가 그래프로 표시되었습니다. 수치와 색상으로 표현된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확연히 드러났죠. 이것은 한반도의 사계절 기후 변화를 보여주는 ERA5 데이터입니다. 한국의 여름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과 장마가 교차하며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과 폭설이 몰아칩니다.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날들이 이어지죠.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지도를 확대해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국가 발전 자체가 어려웠어야 정상인데 한국은 오히려 전 세계가 놀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20년간의 연구 데이터를 꼼꼼히 교차 검증하며 준비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각 수치와 그래프를 설명할 때마다 제 가슴은 학문적 호기심으로 뛰었죠. 이 나라는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 질문이 제 연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슬라이드는 한국의 계절별 극한 현상들을 보여주는 사진들로 넘어갔습니다. 한강이 얼어붙은 겨울 풍경, 폭염으로 지친 도시의 모습, 황사로 뒤덮인 서울 하늘, 장마로 침수된 거리들이 차례로 나타났죠. 여름 체감온도 40도에서 겨울 영하 20도, 거기에 황사와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는 이곳은 마치 지구의 생존 레이스 결승전이 벌어지는 곳과 같습니다. 발표장 구석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말하는 환경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었죠. 반면 서구권 학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후적 도전을 넘어 한반도는 지난 100년간 식민 지배, 전쟁, 분단이라는 역사적 시련까지 겪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 비교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도 단 50년 만에 농업국가에서 첨단 산업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발전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놀라운 성과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청중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 특히 100% 한국스러움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화면에는 전 세계 한류 열풍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와 K-팝 공연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죠. 저는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하듯 기존 학계의 견해를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학계는 한류의 성공을 서양화된 아시아 문화로 해석해왔습니다. 그러나 제 연구 결과는 이와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류는 철저히 한국스러운 것으로 승부했기에 전 세계를 매료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겠습니다. 회의장 뒤쪽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준비한 비교 자료를 화면에 띄웠죠. 예를 들어 일본이 초밥을 스시롤로 변형해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면 한국은 김밥을 그대로 김밥으로 세계에 알렸습니다. 헐리우드식 각색 대신 우영우식 스토리와 같은 한국만의 독특한 서사를 고수했죠. 청중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표정이 오갔습니다. 저는 K-팝 연습생들과의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이 이미지 마케팅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방문한 K-팝 기획사들은 노래, 춤, 연기, 제작 모두 최고 수준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기획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뜨기보다 팀 전체가 올라가는 방식을 추구합니다. 한 명이라도 부족하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훈련합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죠. 제가 K-팝 제작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놀라운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한 안무가는 3초짜리 동작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3주를 투자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어서 세계 각국의 문화산업 수출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문화산업의 글로벌 점유율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실력과 한국만의 독창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연구 과정에서 만났던 한국인 프로듀서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따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최고를 만들어내죠. 그것이 세계가 우리에게 매료된 이유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동의의 고개짓이 보였죠. 한류의 성공은 그들처럼이 아닌 우리답게 승부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한국인의 정체성과 생존 전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학문적 열정이 담겼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말을 이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실력 우선주의와 한국스러움이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발현될까요? 다음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책임 문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한국의 대형 사건 사고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숙연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 사회의 가장 독특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바로 책임 문화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질문은 누가 책임지나? 였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사고 후 사임하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청중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발표에 집중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주로 시스템적 문제를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치인, 공무원, 책임자 개인이 고개를 숙여 책임지는 모습이 먼저 요구되죠.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닙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한국의 사회학자 인용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책임 문화는 공동체 전체를 지키려는 본능의 표현입니다. 특정 개인이 희생해서라도 공동체의 안전과 존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50대부터 70대까지 여러 세대의 시민들과 진행한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더 심했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꼭 장관이든 시장이든 물러나는 게 당연하다고 봤죠. 저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문화는 서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과 유럽에서 비슷한 사례를 연구했을 때 개인의 책임보다는 제도적 결함을 먼저 논하는 경향이 강했죠. 그러나 한국은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중년의 한국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가 오면 누군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 사람이 조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책임 문화는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과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묻는 민족성은 사실 공동체를 지키려는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토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했고 일부는 의문을 표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책임 문화가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전체가 더 강해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문화적 특성이 한국을 지금까지 강인하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 문화는 세대 간 갈등 속에서도 어떻게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다음은 세대 갈등에도 불구하고 강한 공동체를 지키는 한국만의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세대 갈등을 보여주는 뉴스 기사들과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청중들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요즘 젊은 세대가 개인주의적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제 연구 결과 여전히 한국의 공동체 의식은 해외 어느 곳보다 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청중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역사적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흑백 사진들과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의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죠. 50대에서 70대 한국인들이 경험한 이 두 역사적 사건은 한국 공동체 의식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새마을 운동 당시 마을 주민들이 함께 도로를 닦고 지붕을 개량하는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마을 단위의 협동과 개발을 통해 전국적 발전을 이끌어낸 독특한 사례입니다. 정부 주도였지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었죠. 1988년 서울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는 전 국민이 자원봉사와 응원에 참여했습니다. 국가적 행사에 개인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모습은 강한 공동체 의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직접 현장 연구를 위해 한국 각지를 돌며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 만난 78세 노인은 새마을 운동 당시 이웃과 함께 마을 다리를 건설한 경험을 자랑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닌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었죠. 서울올림픽 자원봉사자였던 60대 여성의 인터뷰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처음으로 제대로 얼굴을 내미는 순간이었어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의 자부심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영상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공동체 정신이 세대를 넘어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내 고장, 내 나라라는 사명감이 젊은 세대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IMF 금 모으기 운동과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전 국민이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 2002년 월드컵 당시의 대규모 거리 응원은 세대를 초월한 한국인의 단결력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와 위기 극복 의지가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되었죠. 청중 중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공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죠. 저는 결론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세대 갈등은 존재하지만 한국인들은 필요한 순간에 한마음으로 뭉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한 환경과 역사적 위기를 극복해온 한국인만의 강점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현대 한국이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발현될까요? 북한 위협, 저출산,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인의 단결력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현대 한국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 요소들이 데이터로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그래프, 중국과의 경제기술 경쟁 추이 등이 차례로 나타났죠. 저는 청중들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현대 한국이 직면한 주요 위기 요소들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은 안보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0.78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인구 절벽과 고령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중국과의 치열한 경제기술 경쟁까지 더해져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자료로 넘어갔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러한 위기에 처할수록 우리끼리라도 어떻게 해보자며 단결하는 놀라운 특성을 보여줍니다. 다음 화면에는 IMF 금 모으기 운동 당시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는 모습에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인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결혼반지, 갑오로 물려받은 금귀걸이, 심지어 금메달까지 국가를 위해 기꺼이 내놓았죠. 약 227톤, 현재 가치로 약 130억 달러에 달하는 금이 모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 일본과의 무역 분쟁 당시 불매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 최근의 재해 시 기부 릴레이 등 다양한 사례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국인들은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국심이나 민족주의를 넘어선 생존 본능의 발현입니다. 제가 인터뷰한 비교문화 심리학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위기 시에 오히려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외적 위협이나 경제 위기 앞에서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단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매우 독특한 문화적 특성입니다. 인터뷰 영상에서 50대에서 70대 한국 시민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IMF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죠. 우리나라는 위기가 오면 더 뭉칩니다. 한 노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저는 이러한 증언들을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단결력은 극한의 환경과 역사적 시련을 거치며 형성된 한국인의 생존 전략입니다. 북한이 위협해도 경제 위기가 와도 한국은 한마음으로 돌파합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인의 진정한 강인함이 드러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토론이 일어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활용해 더 깊은 통찰을 나누었죠. 이러한 단결력은 단기적 위기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회복력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의 생존 DNA와 단결력은 미래 인류의 도전, 심지어 우주 이주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인의 생존 능력이 미래 우주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을 알리는 종합토론 자리였고, 청중석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자들이 제 발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결론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한국은 극한 기후와 지정학적 위기를 공동체 정신과 책임 문화로 돌파해온 장인 민족입니다. 화면에는 제가 발표한 핵심 요점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청중석의 긴장감이 느껴졌고, 처음과 달리 이제는 많은 학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었죠. 우리는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 88올림픽, IMF 금 모으기 등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현재의 K-팝과 한글의 과학성, 그리고 미래 우주 이주 가능성까지 연결해 보았죠. 도표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 곡선과 문화적 영향력 확대 추이가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만에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은 물론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죠.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한국인만의 독특한 생존 DNA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과 존경이 담겼고 20년간의 연구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느꼈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한국가의 성공 사례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경험은 인류 전체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죠. 청중 속에서 한 서구권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이런 특성이 서구 사회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과 세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면 인류 전체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공동체 중심 위기 대응 시스템은 기후변화나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토론은 더욱 활발해졌고 한국인 학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패터슨 교수님의 연구는 우리 한국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시선이 우리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니까요. 저는 감사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하버드 교수이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이 더 많습니다. 위기에 맞서는 용기, 공동체를 위한 헌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은 제 인생과 학문적 여정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제목 아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상도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어느 한 국가나 문화의 독주가 아닌 다양한 지혜의 결합이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 한국의 경험과 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측 학자와 시민들이 화답했습니다. 우리도 배울 점 많지만 그래도 이만큼 키워낸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겸손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민족은 생존, 책임, 공동체 정신을 모두 갖춘 세계 최강 DNA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가 놀라는 한국인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미래 인류가 직면할 도전에 맞서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청중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의구심 가득했던 그들의 표정이 이제는 존경과 공감으로 바뀌어 있었죠. 저는 가슴 깊이 감사함을 느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인들이 새마을 운동, 88올림픽, IMF 금 모으기 등을 통해 직접 증명해온 이 힘은 앞으로도 세계에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위해 우리의 연구와 협력이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콜라스 패터슨 교수가 밝혀낸 한민족의 놀라운 생존 DNA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극한의 환경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100% 한국스러움을 지키며
책임지는 문화와 강한 공동체 의식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인의 특별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기일수록 단결하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장인 정신은 한국인의 진정한 저력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 넓은 세계, 심지어 우주까지 한국인의 DNA가 이어질 그 놀라운 여정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